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4.4% 빠집니다. 그리고 고가가 3월 7일 정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부분에서 고가가 나왔는지 아시죠? 엔비디아의 고가가 조금 나왔죠. 근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뭐 다른 특이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받은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젠슨왕이 직접 나와갖고 키노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9일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11%입니다. 두 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HLB입니다. 최근에 HLB, 즉 바이오와 반도체를 빼놓고 한국 시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HLB를 보면 정확하게 제가 1월 달에 매매한 결과가 여기 있고 수익은 31%, 그리고 한 달 있다가 2월 말 3월 초에 매매한 결과 추가 수익은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또 사서 또 수익 중입니다. 그렇죠?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12월 달에 매매한 게 아니라 1월 달에 매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을 31%의 수익을 낸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주 안쪽으로 수익을 전환시키고 내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1일 같은 경우에는요, HLB 제약,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했는데, HLB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HLB 쪽은 2월 말 3월 초에 계속해서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HLB 제약이나 이런 쪽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종목을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하나, 둘, 이틀 동안 19%, 그리고 그 밑에 자람 테크놀로지를 봤을 경우에는요,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하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매도 75%,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봇,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47%.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런데 전부 다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이 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시장가 매수 3익 THK 8시 52분, 장시작 전 동일하죠. 3익 THK. 자, 내용 보시면 지금은 보합권에 있지만 1.9% 정도 상승하니까 거의 뭐 강보합 수준이죠. 그런데 고가는 거의 한 10% 정도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온 건 과거에 제가 했었던 매매예요. 22년도에 했었던 매매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됐었을 때 신고가 구간에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진행하는지는 다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죠? 이 종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가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식은 올라가는 놈이 더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뭐가? 가격이. 뭐를? 앞으로 좋을 부분을. 그쵸? 그럼 앞으로 좋을 부분은 뭐예요? AI 관련된 성장성이죠. 근데 AI는 지금 뭐예요? 이제 도약기까지도 아니죠. 거의 뭐 개화 시기, 첫 번째 개화 시기가 들어온 딱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I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서 뭐를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AI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집약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걸 AI라고 만들어낸 게 챗 GPT예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있었죠? 검색 엔진이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근데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검색 엔진 자체가 이쪽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검색 엔진에서도 필요했었던 많은 처리, 그쵸?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GPU, 그쵸? GPU가 동작하려면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C 본딩, 즉 패키징 장비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일종의 요런 걸 가지고 다이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 사이즈를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전기를 덜 먹어요. 근데 전기를 덜 먹고 성능은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되죠. 전기를 덜 먹고 덜 먹게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무한정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그쵸? 이건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층을 쌓기 시작해서 만든 게 HBM이에요. HBM.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공정은 패키징 공정입니다. 패키징이 만들어 놓고 층을 쌓아서, 그쵸? 구멍을 뚫어서 층을 쌓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빠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그냥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유일하게. 어디서?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그쵸?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지금 실적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또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가가 쭉 내려서 싼 것 같아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매물 받고 올라가면 매물 받고 그러다가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실적은 너무 좋아. 그러다 한 3개월 정도 물려 있으면 또는 한 2달 정도 물려 있으면 실적이 나온대. 근데 실적이 또 좋아. 근데 주가는 또 빠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거하고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성장성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 성장성이 없고 돈만 꾸준하게 벌잖아요. 그럼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산주라고 한다. 그쵸? 돈은 벌어요. 하지만 확장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주식은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즉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나쁘다 그래서 막 떨어지고 뭐 박살이 나고 개판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은 왜 조정을 받아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그쵸? 다음 버전을 발표를 했고 이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메모리 쪽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그쵸? 칩을 되게 집적도를 높이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오케이 다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가. 그러면 GPU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AI로 인한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 모습이 23년과 올해 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근데 실적이 올라간 만큼 실적이 나올까요? 나오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안 나오겠죠. 아직.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개인용 PC나 그런 다음 그 준비하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한 3단계 사이클에서 4단계 사이클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은 단순한 이격 조정에 지나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오케이. 근데 삼성전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쌉니다. 올라갈진 모르겠는데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내린다, 환율 튀어 오른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답이 나왔죠?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노려야 된다. 그 중에서 반도체를 따지면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미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급등하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패키징 쪽을 좋아해요. 뭐 저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반도체, 바이오
그 중에서 기준을 잡자. 바이오, 알테오젠, 반도체, 한미반도체. 물론 한미반도체가 강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유지돼야 되고 하이닉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그게 타점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리예요. 그렇죠. 원리인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타점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있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언제 샀어요?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 저가는 아예 안 본다는 소리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2월과 3월 진행해서 20%대. 그렇죠. 18.76% 찍히죠. 이 구간입니다. 근데 또 사요. 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 많습니다. 뭐 GST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21%, 3월 5일 날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 8%, 3월 13일입니다. 그렇죠?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신고가 돌파 구간 18%, 22%.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게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가 진행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놀면 수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자. 다른 종목들에.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패키징 쪽이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앞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폭락 나옵니다. 근데 언제 폭락 나와요? 오르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뺐을 때 우리가 기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지금은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